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K입니다. 네, 오늘 1년 만에 코오롱 티슈진에서 IR 레터를 냈는데요. 간만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기별로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IR 과장님, 팀장님이신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코오롱 티슈진 치면 됩니다. 오늘 3.64% 올랐었고 5.5 정도까지 올랐다가 종가를 이렇게 마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티슈진 홈페이지에 가셔서 IR 탭 누르시고 IR 레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와의 어떤 대화 혹은 회사의 주담과의 통화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인버터 사태가 터지고 회사는 되게 저자세로 그러니까 언론과의 싸움을 피하면서 식약처와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거기서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론에서 밀려가지고 식약처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주 대표로서 갔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홈피에 김종 박사님의 목소리로 들어간 인보사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주총이 끝나고 주주 간담회가 계속 있었고 이 당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요때 중에서 제가 여기 두 번을 17, 18, 16, 17을 주총에 참여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자리가 없어서 9시에 시작이면 8시 40분에만 가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이후로 제가 그 주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주주들이 일어서 있는 일 난 절대 그 꼬라지는 못 보겠다. 막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총 끝나고 주주 간담회를 꼭 하지 않으면 주총장에서 물어보고 싶은 말을 막 물어보는 그런 식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주주 간담회를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IR 레터도 주주 간담회에서 주주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소통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나오고 좀 코오롱 티슈진에서도 지금 2023년 이후로 한 개씩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가셔가지고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IR 레터, 그다음에 주주 간담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그 전에 뭐 주총에서 이것저것 이제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소중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IR 레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IR 레터, 죄송합니다. IR 레터 보면은 TGC는 인보사의 미국 내 개발 코드로서 현재 모든 FDA와의 교신 내용 및 미국 임상 서류 등에는 해발 개발 코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인보사의 의약품명으로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FDA로부터 잠정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향후 해당 명칭의 최종 의약품 명칭으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인보사에 대한 어떤 2019년도 이후에 인식이 이제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요런 이제 추가 검토를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모든 뉴스에 인보사로 안 나오고 TGC로 나온다는 점. 그래서 현 문서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공식 명칭인 TGC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회사 내 어떤 고민 같은 게 좀 보이는 거죠. 인보사 때문에 좀 이미지 추락한 거를 조금이라도 좀 눈 가리고 아웅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23년 하반기 임상 진행 현황 해가지고 요 정도만 내줘도 정말
주주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파워 있는 IR 레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적절한 내용들만 싹싹 뽑아가지고 잘 해놨다 요렇게 들 정도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뭘 다 꽁꽁 숨기지 말고 약간 풀 수 있는 부분 정도만 풀어줘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임상 3상은 24년 1월 현재 2개의 스터디 중에 1개의 스터디에 대한 목표 환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문구 얼마나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아직도 모집 중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요걸 좀 구체적으로 써주면서 좀 주주들에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죠. 거기에 이제 척추 적응증의 경우 전임상 결과 23년 11월에 FDA에서 IND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2개 중에 하나고 뭐 이제 향후에 나오겠지만 510명씩 2개의 그룹입니다. 이걸 왜 2개로 나눠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환자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거 부분에 봤을 때 510명씩 2개로 나눠도 뭐 나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CRO랑 얘기가 된 건지 그 부분은 뭐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 고관절입니다. 병리 현상이 무릎하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이상으로 진입한 걸로 보이고요. 척추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도 나오겠지만 전임상부터 새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임상 1상을 승인받은 겁니다. 고관절 관련된 거를 우리가 조금 보면은 이건 이제 클리니컬 트리얼스 .gov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증상이 있는 초기 고관절, 골관절염이 있는 성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TGC의 효능, 안전성, 용량 결정하고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이상, TGC 대비 뭐 비구관절 TGC는 대퇴 비구관절의 영구 약물이 올바르게 주입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 캡처와 단일 초음파 유도 관절내 주사로 요거 단일 초음파 유도 관절내 주사는 그 무릎 관절염에도 똑같이 쓰이는 주사요법입니다. 12개월 정도 보는 거고 255명입니다. 255명이나 좀 대규모죠 생각보다. 이것도 아마 어쩌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삼상에서는 몇 명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설계된 거 보게 되면 이게 그 세포 수거든요. 1 곱하기 10의 27 제곱이면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문과여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2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용량, 고용량, 그다음에 식염수 요렇게 본다고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밑에가 D가 6인데 이게 그 뭐죠? 저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무릎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무엇을 측정하냐면 바스 통증약입니다. 결국엔 통증을 줄여주는 거 12개월 정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장애 및 골관절염 점수 후스라고 읽어야 되나? HOS 요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PPT가 20장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터그 관련된 거 이렇게 영상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냥 뭐 기립 엑스레이 JWS 요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맥은 앞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관절염 증상에 대한 TGC의 2가지 용량 수준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시험 문제는 없고 약한, 보통, 심각, 극심 여기서 한 점수 하나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보는 거에 약식 12개 항목 여기 뭐 일반적인 건강 인식, 활력, 사회적 기능 요런 게 뭐냐면 주사를 맞고 났더니 좀 사회적으로 좀 자신감도 있고 활동성이 좋아졌다 뭐 요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임상의 전반적인 변화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뭐 변화 없음, 뭐 보통, 훨씬 나음, 더 나쁨 뭐 이런 거고 심각도에 대한 임상의 전반적인 뭐 경증, 중증, 심각성, 심각도 인상 뭐 이런 거 이제 본다고 합니다. 보시면 12개월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은 무릎보다는 조금 짧은 무릎은 한 2년 보잖아요. 근데 고관절은 1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조금 그 우리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무릎 임상 3상의 경우 기술적 행정상 문제없이 환자 투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무릎 임상 3상은 2개 스터디로 구성되어 있고 각 스터디 510명 그래서 1020명 이 중 1개 스터디는 목표 환자 등록을 했고 나머지 1개 스터디는 환자 등록이 안 된 150명에 대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 그 150명만 이제 맞추면 된다는 얘기를 명시를 했고, 요거 이제 요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났을 거 아니에요. 요거 만들고 올리는 데까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150명 이하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 보시면 동의서, 서명, 문안지 작성,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MRI 해서 부적합 판정 환자를 빼내고 이제 환자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이제 총 1,020명이면 1,020명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3배수면 3배수, 4배수면 4배수, 5배수면 5배수인데 이미 뭐 5,000명이니까 5배수로 모집을 하고, 이거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통과된 150명 요 분들 찾아가지고 이제 환자 등록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당사 임상에 적합한 환자인지 여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이라고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그 환자 등록이 끝나간다. 얼마 전에 김선진 대표님의 인터뷰에서도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짓이 없는 것 같고요. 150명 맞는데 뭐 얼마나 걸리냐? 150명이 한 번에 맞는다 그러면 한 분당 1분씩 쳐도 15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주사 놓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7, 80군데에서 환자 2명씩만 맞춰도 150명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총 전에는 완료가 됐다는 뉴스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매번 이 얘기 말씀드리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원래는 23년 12월이 목표였고, 그다음에 노문종 박사님이 재판장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24년 6월 상반기 내에 끝난다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저기 제가 들은 바로는 1월에서 2월 요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다 이렇게 감안하면 한 3월 한 20일경 정도까지는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좀 완료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게 타임라인이 있지만 타임라인보다 조금 더 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은 뭐 원래는 훨씬 더 빨리 될 수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는 코로나도 있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밀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제약바이오 투자하는데 뭔가 타임라인이 나왔을 때는 넉넉한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여유를 좀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5,000명이나 환자 모집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임상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임상이면은 맞고 죽을 수도 있고, 막 어떤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나 모였고 그분들을 스크리닝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3,700명 맞았는데 여기는 임상만 5,000명이 환자 모집했다는 얘기는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환자들의 안정성 효능에 대해 24개월 동안 추적 관찰할 거고 510명입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을 뭐 하냐면 40세 이상이고요. BMI 18.5에서 40, KL 그레이드 2에서 3. 그다음에 뭐 바스는 40 이상, 서명 도비, 뭐 피임법 사용. 제외 기준은 걷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무릎 증상, 무릎 3줄이 2+보다 더 높은 경우, 그다음에 뭐 스크리닝 시 연골 기능이 뭐 0 또는 5와 같거나 클 때, 골절이나 종양이 발견된 경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스테로이드 항염증성 복용한 경우, 알코올 남용에 최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되고요. 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크리닝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명만 이제 선정해가지고 투약 협의 일정 맞추고 투약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뉴스에 나왔던 김선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 가혹한 조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3 곱하기 12의 7이잖아요. 이게 아까 고관절에서는 12의 6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용량이 많은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용량이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1차 측정값 보면 기간이 1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평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있었다시피 KRS 2031가 원래 보름 기간이 2년인데 1년 있다가 중간 결과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 식으로 얘도 다 맞고 1년 후면은 중간 결과 낼 수 있는 데이터가 모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2024년 3월에 된다 그러면 1년이면 2025년 3월이 되고, 그러면 한 2025년 12월 정도에서 2026년 3월 전에는 아마 중간 결과를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맥이랑 이제 바스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24개월 동안 추적하는 거 보면 이제 워맥 총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무릎 관절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방사선 촬영,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엑스레이로 하는 건지 MRI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일단 엑스레이로 이제 나온 것 같고, 구조적 변화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D모드에 관련돼서 좀 중요한 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의 내피셜 같은 거예요. 제가 임상에 하고 있거나 뭐 임상 실험에 뭐 뭔가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걸로만으로 봤을 때는 요거 무릎 관절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방사선 촬영, 요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워맥 통증 기능 및 뭐 강성 점수를 통한 무릎 기능에 대한 TGC의 효능, 요것도 24개월 보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시험 결과 측정, 여기에서 또 24개월 봅니다. 이제 나머지 거 보시면 뭐 1, 3, 6, 9, 18, 24 이렇게 보는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이제 병원에 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하거나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결과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롱 티슈지는 지난 2년간 동물 실험 등 전임상 시험을 거쳐 척추의 IND 드러그를 준비했으며 23년 12월에 뭐 FDA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보시면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개 집단으로 분류해서 용량을 단위하여 단위 투자, 뭐 플라시보 투야. 요거 이제 디스크 관련된 부분입니다. 디스크 관련된 거 보면은 12개월 후에 진료소 방문 및 뭐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고요. 2025년 11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면 요게 25년까지 밀렸다는 거는 지금 24년 1월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24년 3월에 관절염이 끝나면 바로 고관절 255명이었나 아까? 여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막바로 요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끝나면 고관절이 이제 바로 임상 환자 모집하고 아까 봤던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것 같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릎이 끝나자마자 고관절로 이제 임상이 들어가면 돈이 들어갑니다. CRO에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티슈진에서 감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분기 보고서나 회계 보고서 이런 거 사업 보고서 이런 거 확인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또 노고를 또 거쳐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 탈피 등에 대한 상황. 23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4년 3월경에 당사의 법인세 차감 손실 규모가 자기 자본 대비 50% 미만일 경우 관리 종목이 해제되는데, 보시면 여기 3년 내 이외여서 여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지정됐고 여기서 아니어서 3년 내 이외인데 여기가 흑자 전환을 하면은 바로 풀립니다. 바로 풀리는데 여기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한 해 더 가는 거죠. 23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갔는데 50%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종목 해제는 뭐 기정사실이다 봤는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아마 지난 1년간 그리고 최근에 주주들로부터 자주 전화 받았던 내용들을 중점으로 이번 IR 레터를 쓴 것 같고요. 내용이 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그래도 주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성심성의껏 좀 얘기해줬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요런 거 150명에 대한 관련 절차, 이런 얘기들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회사에서는 아무
그 중요한지도 않겠지만 주주로서는 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내준 부분은 우리 코롱 티슈즈인 IR 담당자 제가 칭찬합니다. 다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IR 레타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내주면 어떻겠느냐. 쓸 내용이 없어도 그런 것 좀 써달라. 이런 얘기 마치면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